예,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이 연도로는 2020년, 학년도는 2021 학년도. 여러분은 내년에 변령 받으시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은, 그래서 학년도는 2021, 연도는 2020 그렇게 돼요. 네. 수능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연도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2020, 2021 섞었을 테니까, 적당히, 이건 학년도거나, 이건 연도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기본, 내용 정리반, 그렇게 돼요. 1년 코스 중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원 성취 모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직강생들이고 전국 방방곡곡으로는 인강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동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잘 이렇게 듣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인강생들한테는 당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다시 듣는 학생들 정리 잘해서 이번에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좀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설명회 때 조금 얘기했으니까 혹시 설명이 안 들으시는 분들은 설명이 안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때 했던 용어를 조금 쓸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오늘 일정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하고 아마 세계사 할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표준 시간표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경에 끝납니다. 보강은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등등등 하게 달려 있으니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5시경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 주도 당분간 그래야죠. 2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3개월 코스예요. 여름에 오늘 시작하면은 내년 13개월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시에서 어젯밤에도 9시 45분인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12시가 넘었더라고. 그 얼굴이 원래 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이제 괜찮은 얼굴로 돌아올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요거는 전체적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반 위주로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누전 자료를 조금 보세요. 1, 2월 강의 계획서입니다. 강의 날은 수목금이에요. 수목금. 표준 원칙은 수목금 10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시간은 아마 6시까지 하는 날도 있고 아마 7시까지 하는 날도 있고 보강하는 날도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게다가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합격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냥 저기 2차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근데 8주는 그냥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아마 구정이 껴서, 구정 때도 이제, 구정이 금요일부터 구정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수목은 수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마 좀 봐서, 화요일 날 하루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표는 이렇게 수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등등. 올해는 되도록이면 이제 보강을 좀 더 줄이려고 해요. 제가 욕심을 좀 덜 부리려고 하니까 그만큼 더 선택과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해마다 새로 내기 때문에 올해도 정보판이고 표지가 아마 하얀 색깔로 나왔을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뀌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교재를 사시면 1년 정도는 쓰시게 하고 바뀐 부분은 카페에 올려놓고 조금 많은 부분은 한번 복사해서 나눠드릴 계획이거든요. 역결혼이 그 교재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교재론 부분이. 나머지가 소폭 개정했으니까 뭐 크게 따라오는데 지장 없으실 겁니다. 근데 작년 거는 괜찮은데 재작년 거 하시려면 바뀌고 또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다 카페에 있지만은 조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교재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거 쓰시면은 필기하는 부담 좀 적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지내보시고 이렇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필기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감안해서 최소한 작년 교재 갖고 들으시는 분들은 무방하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어? 그냥 쳐다본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좌 특징인데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읽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어떤 설명회 때 이른바 10대 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잘 되는 책이죠. 거기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가 잘 되는 거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오는 필수 도서들 이제 거기에 물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 도서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도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엑기스만 골라서 이 기본 교재를 편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반도 여기에 따라 수업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 10대 도서를 넘어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항상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책들 그러니까 10대 도서 말고 또 추가 도서 및 또 여러 도서가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너무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과잉 교육, 과잉 수업하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알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교육이라는 그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나와야 한두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물론 나오지도 않았죠. 나와야 한두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어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그것만 딥다다가 역할은 다 꺼놨겠다 그러더라고. 등등.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죠. 오케이. 등등 해서 남들이 다른 스터디건 또 다른 학원이건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크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람으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대체로 제 판단이 좀 맞아요. 제 판단이 맞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 출제위원 그 분들이 제 선배거나 후배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파라다임이 돼서 그렇습니다. 10대 도서 저자 중에 절반 이상은 제가 전화가 되고 술 한잔 먹었거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나자 그러면 만날 사람이 절반 정도 돼요. 근데 또 제가 입증하려고 초청해가지고 저희 분이 뭐 어디 쓰신 분입니다. 그냥 송사원 선생님은 청록채 5장 쓰셨어. 선생님 잠깐 와봐. 그러면 극적 오실 거예요. 김한효 선생님은 조금 버겁지. 아직 교원들이니까 청주에 계시니까 좀 오시기가 좀 그렇고. 송사원 선생님도 아마 정년 다 되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러니까 좀 말할 수 있고. 뿌쌤 저자들도 90%는 아는 사람들이고. 대충 그래요. 길잡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년 가까다 전화 한 통화씩 하다 보면 이렇게 대충 그 삘이라는 게 와요. 등등.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표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년, 우리 교실 쓰게 된 게 작년부터인데, 여러분하고 작년 학생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니까 이제 작년에 그렇게 앉았던 학생들인데, 대개 보니까 2자리 내지 3자리당 1명 정도는 1차 합격하신 것 같아.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가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죠. 오케이? 예. 대체로 이제 그래서 다시 10대 도서로 돌아가서 10대 도서 및 기타 도서 할게요. 거기서 출제될 만한 거, 그러니까 출제될 확률이 많은 거, 그걸 골라서 기본 교재를 만들고 그렇게 수업하는 게 기본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험 보신다면 대략 11개월 정도 1차 대비로 11개월 남았습니다. 1년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1년 공부는 제 강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기본반으로 시작해서 어찌 보면은 기본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수험장에 가보면 3분의 1 정도는 기본 도서 가지고 마지막 시험 보는 당일날 좀 일찍 오시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할 때 3분의 1 정도는 교재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아니가 있다고 합니다. 정통한 소식통 얘기하면 그렇게 되니까 저는 들어갈 수가 없죠. 수험생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네. 또 나머지 3분의 1은 뭐 문풀 교재 갖고 있고 그렇게 돼요. 네. 대개 수강생들은 초수생, 초수생, 뭐 전수생 합시다. 전수생이니까 이제 대개 2, 3년 정도, 3, 4년, 2, 3년, 전수생, 근데 장수생 그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초수, 중수, 장수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제 직강 인강생들은 초소생, 전생들이 조금 많아요.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정도면 뭐 기간제 하세요 그러거든요. 답답해서 이제 다른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엘베 같은 데 보면은 저 꼬박꼬박 인사하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아무 소리 안 하죠.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식구는 좀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대체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수험자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우리 기본도서, 3분의 1 기본도서, 3분의 1은 문제풀이 그러면 되니까 전국 수험생 중에 3분의 2 정도, 3분의 2 이상에서 3,000명이 시험 보면 2,000명 정도는 다 우리 교실 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된 뭐 그런 분들이죠. 오케이 등등. 대충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 제가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말이 날까봐 못 들어가요.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응시하면 되는데 좀 응시하기 좀 그렇죠. 등등. 교육학과 하나 나오면 그 무슨 창피해요. 등등. 그리고 제가 시험 봐도 전공 만점 못 맞아요. 저기 출제위원들이 시험 봐도 전공 만점 못 맞아요. 견해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A 선생님 논문에서 B 선생님이 출제하시는데 A 선생님은 갑이 답이라고 그러고 B 선생님이 을이 답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여러분 논문에서 누가 냈는데 답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견해차가 있는데 역그런 쪽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렇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제가 시험 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기본교재, 기본반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할 때는 기본교재요, 기본반이 표면적으로 보일 겁니다.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떻게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그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다시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기본교재가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향기가 나고, 이렇게 음식 설렁탕 같은 거 이렇게 조린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끓이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해서 지나면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러나는 맛이 좀 이렇게 날 거. 지금도 나는데, 또는 이렇게 나요. 정신병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냄새,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냄새를 느끼면은 자기가 합격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다시 듣는 학생들은 조금씩 입체적, 다면적, 그 문장대에 숨어 있는 그런 거를 아마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일단 표면적이고 부분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특히 11월 되면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것저것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대충 여기 기본반의 전체적인 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현재 1월 시작하고 다시 정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그 요약해서 최적화하고 최소화를 추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재 가지고 강의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강의 내용이나 교재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적화하고 최소화예요. 그러니까 수험 수준에 맞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교실 선배 10,000명하고 출제위원체 동료들, 선후배 동료들하고 그렇게 볼 때 이 정도면 됐다. 최적화. 그리고 최소화. 이렇게 많은 걸 제가 하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는 많지만 그거는 제 일종의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인과에 맞게 한 겁니다. 항상 기출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강의의 기준이에요. 강의의 기준. 그래서 어렵다 쉽다 생각하지 말고 기출문제가 이런 기준이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조금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에 잘 들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어렵다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오르다 보면 능선에 오를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열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인 지도 그럴 땐 여러분 기준으로 이렇게 해드리지만은 상담하러 그럴 때 근데 강의할 때는 기출문제 시작하는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 맞추지 말고 수업 듣고 그럴 때는 우리 수험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최소화한 거니까 내용이 사실 이것저것 하려면 되게 많아요. 1년 동안 또 코스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기본반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고른 거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수험생은 기본반만 죽도록 1년 동안 한 학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서계도 보고 동계도 필요한 건 받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기본반의 비중이 20이었다가 100 중에 그 사람 거의 80에서 90까지 기본반 교재 이거 했던 거라고 계속 돌렸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서울 여의도 중학교 저 딴 데로 아마 저기 전국 가서 몇 년 됐을 테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 최적화를 이렇게 추구했고 그 다음에 최소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대하면 이거 교재 3권 정도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 3년 정도 걸려요. 인구. 옛날 과거 공부죠. 식년시 등등. 앞으로 여러분하고 3년 동안 같이 알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등등. 네, 1년마다 그나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게 대체로 이제 기본반이 그렇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간표를 좀 보세요. 강의 시간표. 수요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사, 세계사, 목요일도 한국사, 세계사, 금요일이 역결혼 한국사. 요게 표준 시간표입니다. 원래 그 양이 한국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3일 꼬박 해야 돼요. 역결혼을 하나가 역결혼이 조금 저거 하면은 부담이 되면 이제 목금 나누어서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되고 세계사는 서양사부터 항상 해요. 서양사부터. 그러니까 교재도 그렇게 편찬되어 있습니다. 8주 동안에 세계사 해야 돼요. 서양사, 중국, 동양사. 그러니까 강의 스피드를 조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4주, 4, 5주 안에 서양사 끝내야 돼요. 그리고 또 3, 4주 안에 중국사, 그러니까 동양사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강이 필요한데 제가 오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조금 여러분 어차피 시험은 당장 뭐 3월에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보강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테니까 다치는 학생들 조금 짬파시는 게 있네라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임의적으로 짬파는 거니까 저기 일부러 빼먹고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강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까먹은 게 아니라 그냥 요건 짬파해도 되겠구나 하는 거는 짬파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쉬운 거는 그냥 대충 하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케네 문명, 에게 문명은 지금 교과서에 없어요. 세계사 교과서에 없어요. 에게 문명. 근데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제 교재도 있어요. 다 크노소스하고 있어요. 파리여행은 이번에 집어넣고 파리여행 그런 거는 객관식 할 땐 다 다뤘었어요. 이번엔 좀 문제가 그런 문제가 좀 몇 개 있었죠. 근데 기본 교재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건너뛰는 건 건데 제가 건너뛰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건 괜찮아요. 재작년인가 아마르나 시대도 교재 원래 있어요. 교재. 크노스 송선도 있고 선상 B 문자도 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건너뛰더라도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쉬워서 그냥 제가 건너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좀 잘 기억하시고 책에 있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교재만 빡시게 해도 서울도 합격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수능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강의하면 좀 그렇잖아요. 등등. 차라리 EBS 보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짬파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양사부터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따 앞에 약간 총론하고 오리엔트하고 그리스 조금 들어가다 말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기 입장에서 이 책은 어떻습니까? 저 책은 어떻습니까? 해서 모든 책은 기본적으로 다 괜찮아요. 근데 빈도를 볼 때 가장 어떤 학생이 지난번에 자기는 다시 찾는 우리 역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다루지 않으십니까? 하는데 그 책이 좋은 건 맞는데 약간 해석속을 약간 한영원 선생님의 주관성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오래 0.1점짜리 어디인지 떨어졌다면은 그 경우에는 뭐 보시려면 보세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버릴 만한 책은 아닌데 그렇게 우리 수험도 들어서 아주 그러니까 서계나 동계처럼 이렇게 긴급한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런 책들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면은 그냥 좀 그래요. 어쩌다 나오긴 나오는데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책 교재 3배 이상 두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책이 있다면은 조금 이따 제가 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표로 지난번에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가서 거의 이렇게 약간 따지듯이 왜 이 책은 안 다루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랬죠. 오케이.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별일이 없으면은 제가, 되게 제 연구실 바로 저기 맞은편이에요. 그래서 있으니까 제가 외출 중 부재 중 아니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출 중 부재 중이면 그냥, 그러니까 외출 중이면 부재 중이면 갔다는 얘기야. 예, 그거 아니면 회의 중이거나 그럴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고, 저녁 식사로 갈 때 잠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빼놓고는 되게 별일 없으면 거의 9시까지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업 5시 끝나면 여러분 식사도 좀 하시고, 약간, 이제 거의 3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죠. 6시부터 최소 9시까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돼요. 두드리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질문하셔도 좋고, 모아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개인지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지도, 등등. 좀 시간을 많이 걸린다 그러면 미리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하고 이 책을 1시간 정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냐? 그럼 오늘 안 되니까 모레 우리 7시부터 하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짜면 돼요. 소목금 중에서. 강의도 강의지만 저한테 개인지도 받는다 생각하시고, 개인지도 받으러 오셔도 좋고, 인강생들도 오셔도 돼요. 이렇게 날짜 맞춰가지고. 그래서 강의도 강의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괜찮은데 또 약간 심심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2학기로 가면 갈수록 심심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줄 서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8시 넘으면 이제 그때 질문하는 거. 하루 종일 공부 쭉 하고 수업하고 이제 공부한 다음에 8시 되니까 이제 질문할 거 모아서 이렇게 줄 서서 질문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면 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질문하다 보면 제가 코멘트 해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셔도 돼요. 선생님 아무 얘기나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알게 되고 약간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직업병이기 때문에 쭉 보다 보면 자기가 파악된다고 절대 비밀 지켜둘 테니까 파악된다고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이제 번역하면 그러니까 자네는 짜임새를 연구해보게 그렇게 얘기하죠. 짜임새를 좀 연구해보게. 그러니까 자네는 좀 구성력이 약하군 그런 거라고. 오케이. 자네는 술 담배 끊게. 그러니까 기억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등등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하게 이렇게 일종의 그러니까 꼭 전공 얘기 아니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게 나와요. 오케이. 등등등. 또 뭐 질문하는 거 보면은 학생들마다 패턴이 있어요. 팩트형 학생이 있고 싱킹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팩트적으로 몰라서 팩트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어떤 학생은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다가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 좀 시켜주세요 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레고나 그런 거 있잖아요. 레고 조립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뭐 어디다 이걸 끼우면 좋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고조적인 질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좋고 친구 얘기나 뭐 그런 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용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파악도 내가 제가 또 조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등등. 그래서 하고 나서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2교시를 맞춰드린 거예요. 근데 조금 해마다 선생님들 변동이 있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2교시 이제 전형인데 아마 2, 3주 지나면은 좀 회행할 거예요. 아마 역교시 큰 데로 갈 겁니다. 네, 그런가 보다 하세요. 또 거기서 그냥 적당히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면접 그런 것 때문에 당분간 아마 여기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주교실이 졌죠. 역교실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한 분단에 하나씩 앉으시면 돼요. 그 침대도 갖다 놓고 물병 놓고 뭐 놓고 그러니까 4개를 하나 쓰시면 돼. 좋게.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합격에 지리킨 데가 설명회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또 요새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이 아마 최대의 적인 것 같아요. 남친, 여친, 술 이런 것보다 스마트폰이 최대의 적인 것 같고 어저께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요새 방학 관리반이 있는 모양이에요.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집에 8시에 나와야 돼요. 그 8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잡아두는 거예요. 일종의 도시명 기숙학원인데 잠만 집에서 자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은 아침에 저기 학생이 등교하잖아요. 그 학원에 그 스마트폰 무조건 만나봬요. 그리고 아침 10시, 저녁 10시에 갈 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젯밤에 들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학원에 지금 접목할까. 아까부터 내가 걱정이 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는 지금 정말로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종강할 때 나눠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걷어서 갈 때 나눠줄까.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지금 디지털이죠. 어쨌든 스마트폰은. 근데 실제는 아날로그고 대면하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아주 이렇게 많이 하면은 아날로그 쪽 두뇌, 그 시험 본 쪽 두뇌가 굉장히 약화되어 사고력 같은 게, 근데 시험은 그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그냥 시험지로 보잖아요. 전자기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시간만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시험 보는 그 그 기능,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저하된다 그래요. 그 책 보는 거하고 이제 스마트폰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시간만 잡아먹는구나 뭐 그런 정도는데 인지 기능까지도 상당히 변형시킨 거구나. 아주 시험에 강적이에요. 강적. 그래서 제가 아침에 뺏는다 그러세요. 저녁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금 최소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스마트폰이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로 시험에 아주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차라리 그 시간에 술 드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나 스마트폰을 껐으니까 술 먹으려고 또 안 좋아요. 술도 강적이죠. 근데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적입니다. 어제 우연히 들었는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딱 8시에 학원 오는데 스마트폰 내고 집에 갈 때 찾는다. 가지고 좋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성인이기 때문에 저건 하셔야죠. 연락은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쓰지 마세요. 오케이? 되도록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아요. 인지기능 쪽이. 오케이. 정말입니다. 독해 능력 떨어지고 그래요. 이번에 역결혼이 독해 능력 좀 필요한 거거든요. 거의 수능 문제처럼 나왔어요. 수능 언어 문제처럼. 대기업 직무시험처럼 나왔다고. 그러니까 전공이 다른 학생들 보고 풀어보려고 그랬더니 풀더라고. 그냥 IQ 테스트 비슷하더라고. 못 푼 사람들은 내가 응용력이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스마트폰병, 그러니까 스마병 혹은 폰병이라 이렇게 폰병이 걸렸구나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인지기능이 저하돼서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투지폰 쓰거든요. 그리고 연락할 때만 써요. 우연히 주머니에서 갖고 왔네.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봤어요? 016이에요, 016. 이거 스마트폰이도 모르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같아요, 이거? 이게 뭐야, 그렇게 보이겠죠. 삐삐야, 그렇게 되겠죠. 거의 안 봐. 연락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쓰고 다녔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역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응용 문제 같은 데 약하게 된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 또 우연히 그 말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괜찮더라고. 인지기능 저하 그런 거는 내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정보 검색하다가 눈에 들어와서 보더라고. 상당히 안 좋다 그래요. 이렇게 독해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역결혼이 약했다는 분들 특히 좀 스마트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요런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크게 기본만, 쉽게 말해서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였다가 지금은 나중에 입체적 다면적으로 되면은, 일단 안정권에 든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 정리, 약간 암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시 듣는 학생은 되게 아마 이해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제 강의 들으면서 그냥 계속 암기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다시 좀 재이해하시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시라. 그 다음에 제가 별일 없으면 9시까지 최소 남아있으니까, 아니면 10시까지, 개인지도 잘 활용하라. 꼭 공부뿐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상담은 이렇게 많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멀리 하라. 없앨 수는 없겠죠. 상당한 정도로 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대체로 전체적인 그런 오리엔테이션의 코멘트는 된 것 같아요. 또 생각나면 또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겨울방학에는 대구 강의를 가야 돼요. 대구 강의. 대구 강의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제가 집에서 5시 한 15분쯤에 나와야 돼요. 대구 와서 강의하려면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조금 일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일이 없으면 9시라고 한 건 그런 뜻이에요. 1, 2월에는 좀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금요일도 아주 일찍 가진 않아요. 그래서 최소 8시까지는 아마 있거나 그러고 일찍 가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목을 좀 더 많이 활용하시라 그런 뜻. 그다음에 요 시간표가 9시 반에 시작할 수도 있고 10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용인 그런 데도 오시고 의정부 또 의정부에 더 뭐 덕정 또 저 그 다른데 수원 그쪽에서 오신 분도 많아서 이것저것 하면은 10시가 좀 무난해요. 여러 가지로. 이게 30분이나 1시간 땡겨지면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 엄청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올릴래다가 그냥 10시가 무난한 것 같아서 10시니까 이 강의실은 아마 최소한 8시 정도는 열릴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강의실에서 미리 예습이나 미리 학습 같은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지정된 강의실은 최소한 8시부터 밤 9시 내지 10시 사이 언제는 제가 9시부터 청소를 하시니까 그때 조금 보면 돼요. 그래서 이용하시고 또 학원 자습실 항상 학원 또 자습실 있잖아요. 그건 11시까지니까 이동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9시 되면은 짐 싸가지고 또 학원 자습실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오케이. 예. 그렇게 시간표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사를 4, 5주 안에 끝내야 되고 동양사를 3, 4주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보강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시간을 늘리면은 그게 교실 쓰는 걸로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수강료 계산할 때 시간당 이렇게 하는 룰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6시까지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수강료는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표준 시간표는 수목금이고 10시에서 5시간이지만 실제 히든 그 타임테이블은 좀 더 많아요. 근데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금요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수목은 또 뭐 5시 반 그렇게 약속을 하지 말라고. 오늘 5시 끝나니까 뭐 5시 반에 만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나더라도 7시 이후라든가. 물론 이제 좀 1시간에도 더 하게 될 때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빠르면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일부터 5시 반에 끝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양 때문에 그래, 양 때문에. 안 그러면 3월 중순에 끝나요. 3월 중순이나 3월 말에. 그런 비극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래서 요건 표준 시간표고 실제로는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당장 얘기도 돼요. 그냥 수목금 요 안에 끝내주세요. 그러면 뭐 끝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합격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화수목금 하거나 아니면 10시부터 뭐 9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필요시 조금씩 더 하면 되니까 칼같이 5시에 끝나니까 바짝 붙여서 약속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라 그런 뜻. 스타디를 해야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타디를 하고 싶다. 괜찮아. 눈 채우지 말고 눈 감고 손 들어도 돼. 스타디 하고 싶다. 필요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되게 빠르면은 금요일 날 짜드리거든요. 일단 방학 동안에 스타디, 1차적 방학 동안에 스타디고 또 3월 되면은 조금 학생들이 갈리니까 1년 가든지 아니면 1, 2월만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아마 여러분은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거 예습은 몰라도 저랑 이제 학습하고 복습하다 보면은 또 교육학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아마 좀 빠듯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게 늘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은 서계 동계 안에 한 통, 3개 중에 하나부터 잡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토일이라든가 어쨌든 보는 데까지 욕심내지 말고 이것 보고 저것 하지 말고 책별로 이렇게 하나 정도는 개인적으로 끝내신 건 괜찮아요. 스타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계동계 한 통이 좋아요. 서계동계는 직접 출제되고 한 통은 거기선 출제가 안 돼도 팩트가 많아서 출제되는 것에 답은 한 통에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료 한 통은 자료가 아니라 일종의 공무원 소원도서거든. 사실은 고급 공무원 그런 소원도서인데 그 팩트가 많아요. 그래서 자료는 푸셈에 있고 딴 데도 많고 그런데 그 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 통이 좀 많아요. 뭐 제2국신문이면 답이었었죠. 뭐 보안법, 신문지법. 그러니까 그런 답들은 다 한 통에 있다고. 근데 한 통에서 나눈 건 아닌데 답들은 한 통에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팩트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한 통에 놓고 나머지다 이렇게 해석형 책이 많아요. 푸셈도 그렇고.
그래서 간접 조치되지만 한 통 지식이 팍팍 하면은 문제 풀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 통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계라 그러죠. 서계 동계는 직접 거기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서계 동계는 빡시게 하고, 단일 체계는 한중보다 동계가 더 출제될 게 많아요. 한중은 사회경제사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문화사 조금 있고, 물론 이제 주요 아이템 몇 개 있지만은 한국이한 중국사만 합니다. 근데 동계는 어쨌든 분야사, 정치경제사, 문화가 다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골라놓으면은 동계를 먼저 해요. 물론 이제 한중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라면은 동계가 훨씬 6대4 정도 이상으로 동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한중은 약간 교양서적에 가까워요. 부분적으로는 괜찮지만은. 그래서 한중도 정식으로 수험도서에 10대 도서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제가 방학 동안에 권하는 책으로는 동계가 먼저라 그런 거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하면 돼. 하면은 욕심내지 말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다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서계 동계 한 통 중에 하나만 잡아서 하세요. 세 개에 들어가면서 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들은 기본만 내용 요거를 복습 위주로 하시되 조금 시간이 나면은 책 하나 잡아서 미리 해두면은 상당히 좋아요. 오케이 등등.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운동한 사람들 빼놓고 수험생들도 동계훈련 비슷하게 체력 강화 훈련 좀 많이 하면 좋아요. 1년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더 중간중간에 얘기할게요. 네. 멘탈도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끝낼게요. 이제 당락을 정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 한문 문제, 역겨로운 문제가 당락을 좌우해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한문도 어렵고, 역겨는 아무리 쉽게 나와도 좀 그래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실수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네 수로 나눠도 돼. 내가 왜 안 됐나? 내가 좀 모자랐나? 역결혼이 좀 모자라서 한문 못 써서 한문 문제. 두 문제 나왔죠? 어려운 문제 못 풀어서 그리고 실수해서 너무 어려운 걸로라면 거의 아마 실수한 것 때문일 겁니다. 내가 역결혼 때문에 떨어졌어. 한문 때문에 떨어졌어 하는 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잖아요. 아마 20% 내외일 겁니다. 작년에 시민교육만 쭉 들어간 쪽은 역결혼 관학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 그 스타디 쪽이. 오케이.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 근데, 어쨌든 역결혼을 하면 그런 게 대략 20% 내외야. 나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 근데 실수한 문제는 아마 최소한 80%는 될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선배나 동료들 중에 조금 실수했다는 분 보면은, 안 됐다는 분들 보면은 거의 아마 넘버원은 아마 실수한 문제일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실수 안 하려면은 기본 내공이 탄탄해야 되고 멘탈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체력과 좀 관련된 것 같거든요. 체력이 좀 약하다면은 멘탈이 무너지고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력을 강조하는 거는 멘탈을 거쳐서 실수하지 말라 그런 거니까 단순히 이렇게 체력 거기서 공부하는 에너지 그 이전에 심신의 안정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운동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 초 그리고 2월 말 그때 끝날 텐데 크게 아마 서너 가지 기본 교재 중식으로 빡시게 해라. 다음에 세 가지 책 중에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해라.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체력을 좀 가꿔라.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되도록 멀리하라. 합격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등등. 가만히 있어라. 그것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당락을 정하는 것은 스마트폰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벌써 5개가 됐네. 어려운 문제, 한문 문제, 역결혼, 실수한 문제, 스마트폰. 이거 스마트폰도 뭔가는 집어넣어야 되겠네. 진짜 스마트폰만 하면 인지구조 달라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각적으로 되고.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스마트폰 심각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주변한테 이렇게 여가세요. 부모님한테도 긴급한 날 빼놓고는 제가 학원 가면 끕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꺼버리세요. 점심시간에 키시거나 등등등. 네.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 스마트폰 뺏을까?
어디 좋은 의견 얘기해봐.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버려둘까? 내가 뺏을까? 앞에 너라고. 그래서 집이 갈 때 갖고 가라고. 점심시간에 서로 강제로 하긴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구제 저하고 그러면 독해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다고 이렇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마 제가 설명회 때 한 내용을 조금 피하려고 그랬으니까 디테일하게 듣고 싶은 분은 설명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 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됐어요. 대개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대개 수업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공무원학원이 조금 놀아서 그런데 공무원학원 개강하게 되면은 요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거의 만리장성 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점심시간 한 10분 내지 15분은 빨리 드립니다. 아침도 일찍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2시 45분 정도 되면은 식사하러 가세요. 그러고 그 대신 이제 되게 65분 정도 드리거든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저층이면 괜찮은데 내려가는 괜찮은데 올라올 때는 힘들더라고. 내가 딱 작년에 3번 올라오고 나서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나중에 인대도 늘어나고 그러더라고. 오케이. 젊다고 무조건 올라오지만 나중에 무릎 고장나. 올라오시더라도 한 중간에 2번 정도 쉬었다가 올라오세요. 저 가파르고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운동삼아 오르고 내리신 건 좋은데 중간에 좀 쉬시라고.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무릎이 안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 됐네.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그건 나중에 하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그냥 지금 질문하셔도 좋아요.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방향, 건의사항 그런 거.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게. 빠른 시일 내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주 내에 낮인가 1월 10일 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고 많이 바뀐 부분은 조금 지나지 나와요. 역결혼의 교재론 부분을 제가 먼저 강화시켰거든요. 교재론. 그러니까 문학 작품, 시사, 그림, 동영상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고 랑케를 내가 수업하기 전에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는 그냥 조금 보면 되고 모래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중간에 하다가 조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부분 한국사의 동학 같은 부분 너무 많이 고치면 고치다가 제가 멈칫해요. 작년 교재 쓰는 학생들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역견에서 꽤 많이 고쳤기 때문에 한국사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안 고쳤어요. 현대사 조금 보강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건 좀 들어갔고, 그런 정도고, 많이 바뀐 부분은 수업에 지장 해드릴게요. 당장 복사해서 나눠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랑요? 질문 없어? 없어? 앞에 남았어요. 얼굴이 눈에 익는데? 진짜 처음이야? 이상 어디서 봤지? 그치? 그러니까 설명회 때 왔다 그래야지. 난 또 내가 무슨 숙명통이 터졌냐고. 내가 전생에 봤나 지금 그 생각을 했었다고. 내가 숙명통이 터졌구나 그래가지고. 육신통이라 육신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면 타심통이라고 그러고. 근데 육신통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뭔가 봤던 것 같아. 맨 뒤에 학생. 질문. 오케이? 등등. 되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출제되고 요게 답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해, 정리, 암기 마지막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책 보고 오픈북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기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워낙 할 말이 많아서 나머지는 이것저것 하면서 그때그때 얘기할게요. 이제 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은 조금 추상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대체로 되겠습니다. 책 같은 거 얘기해도 좋을 텐데, 이게 기본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반이 있고, 이게 나선형이거든요. 나선형은 기본에 조금 정신 넓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험도서반이 있고, 또 주말반이 따로 있어요. 올해는 역겨는 응용문제 아마 그런 걸 위주로 중심하려고 그러고, 그거 있지, 문제풀이반 있지, 기출반 있지, 모의고사반 있지. 똑같은 10대 도서 플러스 알파를 자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거예요. 근데 책으로 보면 기본 교재로 시작해서 기본 교재로 다시 돌아간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세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요 부분이 조금 간략하거나 그런 거는 당연해요. 그런 것까지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책을 보고 뭔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고 또 내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많아 그런 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똑같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내가 내용의 최소화를 했죠. 최적화, 최소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조금은 더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코스마다 제 강의 안 들은다 하시더라도 어차피 여러분 서계 동계는 보셔야 되잖아요. 혼자서 하든 저랑 같이 하든 스타디를 하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넓혀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 코어야, 코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선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스킵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선형 대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그냥 골품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진골급이다. 반드시 나오는 거. 6등품, 5등품.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조선왕조를 하려니까 양천이니까 너무, 이게 양인천이 그러면 너무 이분법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 시험 보는데 골품제가 제일 좋아요. 지배층을 벌써 많이 나는 거잖아요. 성골, 진골에, 그러고. 그러니까 골품제는 최소한 네 개로 나눌 수 있어. 골족, 품족, 평민, 노비.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등급 내기가 좋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이건 진골급입니다. 그러면 그냥 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고 휴식하세요.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시고.